여러분, 제 환자 중에 정말 이상한 분이 계십니다. 78 세 쌍둥이 형제세요. 최영호 어르신, 최영식 어르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셨고 지금도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십니다. 같은 음식 드시고 같은 운동하시고 건강 상태도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님인 영호 어르신은 밤 10시에 침대에 눕기만 하면 5분 만에 코를 골기 시작하세요. 아침 6시까지 깨지도 않고 푹 주무십니다. 그런데 동생인 영식 어르신은 똑같이 10시에 누워도 2시간을 뒤척이고 겨우 잠드십니다. 그런데 새벽 3시면 꼭 깨셔서 다시 한참을 뒤척이시죠. 똑같은 유전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비슷합니다. 침실도 같아요. 같은 매트리스, 같은 온도, 같은 조용함, 스트레스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은퇴하셨고 자녀 걱정도 똑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형님은 매일 밤 숙면을 취하시고 동생분은 지옥 같은 밤을 보내셔야 할까요? 저는 45년간 이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만 잠을 못 자나요? 오늘 그 오랜 의문의 진짜 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주기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연세만 살짝 남겨주세요. 나이대별로 가장 필요한 건강 정보 꼭 맞춤형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사실 이 쌍둥이 형제분들 말고도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72 새 김순자 할머님, 새벽 3시마다 정확히 깨시는 68 새 박용수 할아버지, 그리고 8시간을 자도 항상 피곤한 65세 이미경 어머님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몸도 멀쩡했고 생활 습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밤이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불면. 왜일까요? 그 답은 뇌파 검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섬뜩하게도 이분들의 뇌 속에서는 치명적이지만 동일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뇌 속에서 밤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요. 한국 의학계는 아직도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하버드 의대가 공개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불면증의 78%가 단순한 호르몬 부족이 아니라 수면 호르몬들 간의 치명적인 상호 파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학계는 단순히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부족하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높다고 각각 따로 봤는데 사실은 이 둘이 서로 생사를 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호르몬 전쟁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과 같습니다. 이 마을의 촌장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을 전체를 관리하고 돌보는 책임자입니다. 실제 마을이 잘 돌아가려면 촌장이 주민들을 잘 챙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도와줘야 하듯이 우리 뇌 속 마을도 똑같습니다. 촌장인 우리가 어떻게 마을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앞서 말한 최영호, 최영식 쌍둥이, 어르신과 같은 아주 특별한 쌍둥이, 형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둘도 없는 혈육이었습니다. 첫째는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의 형입니다. 이 형의 일은 단순합니다. 밤이 되면 마을을 조용히 돌며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모두를 잠재웁니다. 그런데 형에게는 특별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용체라는 만능 열쇠입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마을의 모든 문을 찰칵하고 잠글 수 있습니다. 불도 한 번에 푹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각 집마다 있는 자물쇠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했습니다. 형이 열쇠를 돌리기만 하면 자물쇠가 찰칵하고 열렸고 그 순간 마을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숙면의 찰칵 소리였습니다. 둘째는 코르티솔이라는 이름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마을의 기상경보원입니다. 해가 뜨면 상쾌한 나팔 소리로 마을 사람들을 깨우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밝고 에너지 넘치는 친구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해가 지면 멜라토닌 형이 만능 열쇠를 들고 조용히 순찰을 돌며 마을을 잠재우고 해가 뜨면
코르티솔 동생이 경쾌하게 마을을 깨우는 이보다 더 완벽한 교대 근무가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평화로운 마을에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둘도 없던 혈육이 서로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78세 최영호 어르신의 참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정말 잘 주무시는 분이셨습니다. 머리만 베개에 대면 5분 만에 잠들고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습니다. 그때 최 어르신의 뇌 속에서는 멜라토닌, 코르티솔, 형제가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형이 마을을 조용히 돌며 하나씩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동생이 정확히 나팔을 불어 마을을 상쾌하게 깨웠습니다. 이런 완벽한 형제애가 수십 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 어르신이 60대에 접어들면서 끔찍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형 멜라토닌의 만능 열쇠가 무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열쇠는 그대로인데 각 집의 자물쇠들이 녹슬고 뻑뻑해진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멜라토닌 수용체 민감도가 평균 42% 감소한다고 합니다. 수용체란 멜라토닌을 받아들이는 뇌의 접촉점인데 이게 둔해지면은 멜라토닌이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찰칵 소리가 나지 않고 문도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멜라토닌을 먹어도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동생 코르티솔은 극도로 예민한 전쟁광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아침에만 일하던 동생이 이제는 밤 11시, 새벽 2시, 새벽 4시, 시도 때도 없이 전투 경보를 울려댔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마을 한복판에서 치명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형은 조용히 해 라고 신호를 보내고 동생은 위험해 라며 계속 경보를 울리게 된 거죠. 형은 불을 끄고 동생은 불을 켜고 마을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결과 최 어르신도 매일 새벽 3시만 되면은 잠이 깨게 됩니다. 이제 매일 새벽만 되면 왜 잠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첫째, 수용체가 둔해지면 멜라토닌이 있어도 뇌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멜라토닌을 보충해도 열쇠를 꽂을 자물쇠가 고장 나 있는 셈이죠. 둘째, 나이를 먹으면은 멜라토닌 자체의 생산량도 줄어듭니다. 형 멜라토닌이 돌릴 열쇠도 약해지는 겁니다. 셋째,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분비됩니다. 밤에도 뇌를 깨우는 신호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즉, 멜라토닌은 줄고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둔해지고 코르티솔은 밤에도 폭주하는 상태. 이게 바로 불면증의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의 복구 작전이에요. 60세가 넘으면 멜라토닌 수용체의 민감도가 42%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형이 아무리 열쇠를 돌려도 자물쇠가 뻑뻑해서 안 먹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이 규칙적인 리듬이 녹슬어 있던 자물쇠를 서서히 깨워줍니다. 음식도 중요한데요. 견과류, 시금치, 블루베리처럼 색깔 있는 음식들. 이게 자물쇠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 수면 연구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프란 추출물입니다. 사프란 속에는 크로신과 사프라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수용체 표면에 붙은 녹을 싹 벗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사프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수용체 민감도가 20% 이상 회복되고 잠드는 시간도 평균 26%나 단축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형이 열쇠를 돌릴 수 있게 자물쇠부터 고쳐줘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형 멜라토닌 지원 작전입니다.
형이 나이를 먹으면서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형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입니다. 가장 먼저 밤에는 스마트폰, TV, LED 조명을 멀리 하세요. 대신 형에게는 따뜻한 노란색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19도 이하로 유지해 보세요. 천이 살짝 떨어질 때 멜라토닌은 더 힘을 내거든요. 필요하다면은 저용량 멜라토닌 보충제를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이 열쇠를 돌릴 힘이 없다면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죠. 마지막은 동생 코르티솔 진정 작전입니다. 지금 동생은 스트레스를 잔뜩 품고 있어서 밤에도 쉬지 않고 전투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민한 동생을 달래줄 차례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5분만 심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이것만 해도 코르티솔이 28%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드셔보세요. 태아닌, 캐모마일 같은 성분이 동생을 부드럽게 감싸줄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한 일을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걱정은 낮에만 하기로 약속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미국 수면학회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코르티솔 정리 루틴이라 부릅니다. 잠들기 전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리고 걱정은 낮에만 몰아서 정리하는 이 습관이 밤사이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는 걸 막는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요법이라는 거죠. 실제 연구에서도 이 루틴을 2주간 실천한 사람들의 야간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다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 속 동생 코르티솔은 경계 태세를 풀고 조용히 진정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방법으로 불면증을 극복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 새 김순자 할머님은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밤이 오는 게 무서워요. 누우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새벽 3시면 꼭 깨서 거실로 나와요. 잠도 안 오고 TV도 보기 싫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할머님은 수면제, 영양제, 운동, 한약까지 안 해본 게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해요, 선생님. 뭐든 해볼게요. 저는 할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님, 문제는 단순한 호르몬 부족이 아니에요. 멜라토닌 수용체가 둔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밤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할머님은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10시 30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견과류와 시금치로 수용체 기능을 개선하는 식단을 챙기셨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매일 밤 캐모마일 차 한 잔과 5분간의 심호흡,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 떠올리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결과는 3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2시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머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단순히 잠 안 온다고 약만 먹을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거였네요.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불면증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는데 왜 저만 이럴까요? 나이 들어서 원래 잠이 안 오는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 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 완벽한 협력을 자랑하던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님처럼, 최영식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다시 그 평화로운 마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뇌 속 형제들이 다시 손을 잡고 밤이면 조용히 불을 끄고 아침이면 상쾌하게 마을을 깨우는 그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뇌 속 마을의 촌장인 당신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다시 정리해주는 것, 규칙적인 리듬으로 질서를 잡아주고 좋은 음식으로 영양을 공급해주고 스트레스는 낮에만 처리하겠다고 약속해주는 것,
그럼 신기하게도 뇌 속 형제들이 서서히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며칠은 별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주, 한 달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어느 날 밤 당신은 깨달을 거예요. 오늘은 새벽에 안 깼네? 생각보다 빨리 잠들었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뇌 속 마을에 평화가 돌아온 순간입니다. 멜라토닌 형이 다시 부드럽게 열쇠를 돌리고 코르티솔 동생이 밤에는 조용히 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협력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중 많은 분들이 이미 해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당신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당신의 뇌 속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촌장이 되어 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